저희가 이 대치동과 서초동에서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데 이 최근 몇 년 동안 좀 눈에 띄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명문대, 의대 같은 이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에게 좀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인데 예전에는 어떤 학생들이 그런 대학에 갔나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성적 높은 학생들이 명문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론 성적도 높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공부만 잘해서는 그쵸, 최상위권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재학생들 중에서 명문대에 합격하는 그런 학생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친구들에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무엇을 따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재학생들 중에서 명문대에 합격하는 그런 학생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공부를 했느냐 일단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수능에서는 정시에서는 재수생들이 강세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의대와 같은 최상위권 학과에 가면 갈수록 명문대로 가면 갈수록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이 비비기에는 쉽지가 않죠. 고인물들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많은 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재수생들이 덜 들어오는 수시에 초점을 맞춰서 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합니까? 고1 때부터 내신 공부에 올인하고 내신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수행평가 열심히 합니다. 또는 심지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내신 받기 좋은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들 알고 준비를 하는데 앞서 나가는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죠. 그 친구들은 무엇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 수시라는 전형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 과연 될까요? 이 수시에도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은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비율은 10%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 내신 성적도 물론 봅니다. 그렇지만 생기부라는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이 친구의 공부 과정을 평가하고 이 점수로 보여지지 않는 이 친구의 우수함을 보겠다라는 것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명문대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성적대의 대학일수록 학생부 교과로 많이 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명문대면 명문대일수록 종합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전체 모수는 학생부 교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그 전략은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1학년, 2학년 지난 다음에 이 시간을 날려버리고 깨달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끝까지 모르는 것보다 당연히 낫기는 합니다만 생기부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내신 성적 1학년 1학기 때 망쳐버렸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가서 성적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이 생기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기록돼 버리면 이걸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경우들이 많고 또 수정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록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해뒀어야 되고 그 활동을 이미 선생님께서 잘 관찰을 한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생님 저번에 나 이런 활동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걸로 좀 기록해 주십시오. 저 그때 했던 거 좀 더 보완할 자료 있는데 이것 좀 써주십시오 라고 정당하게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시간을 날려버렸다면 절대 좋은 기록이 생기부에 적힐 수가 없죠. 근데 많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입학하면 이거 나 잘 모르는 거니까 학교에서 다 설명해주고 학교에서 잘 끌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챙겨주겠지 하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3월부터 당장 동아리 선택해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하면서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무슨 학과 가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어떤 활동을 할 거니? 학교나 학급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자율활동도 4월, 5월 되면 집중적으로 막 쏟아지고요. 이제 수행평가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교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책을 읽어야 할 것이며 이걸 내가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럼 어때요?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두지 않았다면 이걸 잘 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1학기를 날려버리면 어떻습니까? 6분의 1 중에 하나를 날리는 거고 이 날아가 버린 이 6분의 1은
수정할 수가 없죠. 앞으로 남은 걸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걸 미리미리 생각을 해본 학생이라면,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걸 고민해본 학생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잘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최상위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정말 1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계획을 갖고 준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1학기 때부터 일관성 있는 양질의 활동으로 모든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깊이가 있고 군더더기가 없죠. 이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활동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에 어설프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그쵸, 시간도 세이브하고, 시간 세이브해서 그걸 공부에 집중하니까 이 친구들은 내신 성적도 높고, 당연히 이런 친구들은 생기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친구들보다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선행도 당연히 했지만 목표 대학, 진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떤 동아리에 가고 싶은지, 나중에 어떤 과목을 내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입학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최근 몇 년 새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 명문대에서 수시 교과 전형에서도, 원래는 성적만 봤던 교과 전형 또는 정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적 요소, 생기부의 요소 일부를 보는 학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떻습니까? 지금 예비 고1들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내신이나 수능에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대학에서 백업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를 많이 반영할 것이라 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 이 생기부 전략을 짜고 올라가는 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먼 미래 일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선행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선행은 어때요? 당장 손에 잡히고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합니다. 또 찾아보면 선행에 대한 정보도 많고 학원도 많아요. 그런데 생기부는 뭘 대비해야 될지 와닿지도 않죠. 미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계속 뒤로 밀어두는 겁니다. 학교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학교에서 챙겨주겠지. 그렇게 일말의 희망 회로를 갖고 올라가는데, 학교 올라가면 아무도 안 챙겨주고 각자 도생입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을 챙겨줘요? 전략을 갖고 생각을 갖고 열심히 착착착 하는 학생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도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많은 학생들이 고1, 고2 돼서 생기부 한번 망가뜨린 다음에 그제서야 생기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생기부 컨설팅 서비스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재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돼요. 고1, 고2 학생들. 망가진 생기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가? 또는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런 판단하는 용어로. 근데 사실 저희는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미리 이 학생들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죠? 이 학생들이 그렇게 문제 상황에 가지 않을 텐데.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렇게 어버버 올라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돼서 이걸 백업하겠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비 고1들을 좀 미리미리 좀 전략을 잡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생기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장성만 생각하면 저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좀 멍청한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극소수의 학생들만 관심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교육 시장에서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열정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런 정보를 몰라가지고, 미리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중에 올라가서 후회하는 그런 친구들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학생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기부 준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은 거의 저희가 유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제대로 도움 주고 있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일단 저희는 총력을 다해서 그 친구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 에너지를 가진 역량들을 다 쏟았고, 그런 친구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되잖아요. 병 걸리고 아픈 다음에 치료하면 돈, 시간 훨씬 더 많이 들고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생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망가지기 전에 챙겨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전략을 세우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생기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연쇄적으로 시간 낭비가 돼서 내신 성적까지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10년이 넘는 동안 서초동, 대치동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했던 이 컨설팅 노하우를 다 모아서 온 역량을 모아서 서비스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대1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등록을 하면 한 명의 학생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생기부 준비도 지금 착실하게 잘 하고 싶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내 전략을 잘 수립해서 이대로 잘 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만 꼭 등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사실만은 아셔야 돼요. 지금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선행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생기부 전략을 수립하고 간다. 최소한 나도 고등학교 생기부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중에 대략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고등학교에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만이라도 꼭 하시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상위권들은 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것, 생기부를 미리미리 잘 챙겨야 된다는 것,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아셔야 합니다. 잘 대비하셔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후회하는 일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현 예비 고1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 입시 제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뀌는 입시 제도의 첫 번째 대상자라고 하니까 뭔가 걱정도 되고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선배들 중에 경험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디에 조언을 구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정보 저 정보 굉장히 많이 찾아 헤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면 그래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어렵죠.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 제도에서 바뀌는 가장 큰 변화와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기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입시 제도에서도 생기부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는 이 생기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생기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장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가 대학에 입학하는데 왜 더 중요해질까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에는 크게 수시와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학부모님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던 수능이라는 시험으로 보통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고요. 수시라는 전형은 보통 내신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입니다. 수능으로 보는 정시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나 생기부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에서만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2028학년도에서는 내신 성적만 보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하나씩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치르는 내신 성적이 5등급으로 평가가 됩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총 9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5등급으로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할 텐데, 5등급으로 나누어지면서 한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4%의 학생들만 1등급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5등급제로 되면 10%의 학생이 1등급에 들어갑니다. 2등급까지 확대를 시키면 훨씬 더 그 차이가 커지는데, 기존의 2등급은 11% 정도의 학생이었다면 바뀌는 입시 전형에서 2등급의 학생은 상위 30%의 학생들도 2등급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2등급으로 평가가 됐지만 과거랑 비교하면 과거에 한 4등급 받던 학생도 2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대학교에서는
이 내신 등급을 과거에 비해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등급이면 과거엔 그래도 최상위 4% 정도면 그래 훌륭한 학생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었는데 이제 4%의 학생이 10%로 확대가 된다? 그리고 10%였던 학생들이 30%까지 확대가 된다? 자, 그러면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반영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목표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만 뽑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한 생기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로 대학을 가든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든 여러분들은 생기부를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생기부가 또 더 중요해지느냐?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내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융합 과목에서는 앞에 얘기했던 5등급도 표시가 안 됩니다. 절대평가로 평가가 됩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라고 만든 제도가 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은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느냐, 내가 진로에 맞게 과목들을 잘 선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특이라는 항목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면 훨씬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이 2028학년도 입시제도 하에서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량을 발휘했고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 생기부 세특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정시 전형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시 전형은 원래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에서도 앞으로는 생기부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수능도 내신처럼 5등급으로 등급제가 바뀌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능은 등급제는 과거와 같이 똑같이 유지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치러야 하는 과목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 과목이나 기하 과목이 제외가 됩니다. 변별력을 좌우하던 그런 심화 과목이 사라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내용이 쉬워질 거고, 누가 더 우수한지, 누가 수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사회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좀 심화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를 수능에서 사회과학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만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도 우리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얘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수학 지식을 잘 갖고 있는지, 사회과학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평가 요소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물론 생기부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의 기준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대학별 고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서울대학교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정시에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상위권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정시 전형에서도 수능 외에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성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성적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든 이 생기부가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생기부를 대비를 할 것인가, 고등학교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생기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 대비를 미리 잘 해두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선행은 누구나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에 추가적으로 이 생기부까지 잘 대비할 수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빠르게 적응하고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게 될 것이고요.
이 생기부에 대한 시행착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선행은 그래 알겠는데 이 생기부 활동 선행할 수도 없고 지금 활동한다고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생기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수험생들 커뮤니티에 제가 좀 들어가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을 탓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데 이 입시 관련해서 이 부모님의 도움이 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누구네는 부모님들이 이런 거 챙겨주던데 이런 푸념들. 자, 부모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속상하실 만한 글들일 텐데 사실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겁니다. 이 너무 힘들어서 학생들이 부모님을 핑계대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요즘 입시에서는 이걸 그냥 핑계로만 치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모님들의 지원, 부모님들의 이 정보력이 우리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말 알아서 열심히 독하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대비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점차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공부 전략의 문제, 어떤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요즘에는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대학의 당락까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 내가 어떤 지원을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도 막막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딱 그대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실제 명문대에 입학한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의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돌림임이 구조물의 붕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다.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마취제를 조사하며 생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마취 효과를 긴 수술 시간 동안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수면제, 마취기계, 삽관 작업 등 구체적인 마취 방법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 건축 설계 자동화 관련 논문과 저널을 분석했다. 야, 우리 고등학생이 논문을 읽고 저널을 읽습니다. 네. 관련해서 발전 전망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디자인 설계도를 작성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생기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걸 고등학생이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실제 활동을 해서 이런 생기부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런 기록을 과목별로 500자씩 채워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 행특 이런 것들도 500에서 700자씩 다 채워야 합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혼자서 이런 활동들을 잘 기획해서 나는 이런 논문 읽어봐야지, 이런 실험을 해봐야지, 나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이런 활동을 우리 학생들이 혼자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자녀분들을 떠올려 봅시다. 알아서 도서관 가가지고 책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논문 찾아보고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생기부를 채우는 일은.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큰 고민 없이 대비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올려갔다가 학교에서 시키는 공통된 활동들 따라하고 그 정도의 기본적인 활동을 한 걸 바탕으로 생기부가 기록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럼 나름 한다고 학교에서 시키는 거 한다고 했는데 생기부는 내 생기부, 옆에 생기부 거의 비슷한 내용들, 무의미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들도 많고 이걸 대학에 제출을 하면 어떻습니까? 평가하는 교수들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넘깁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자, 그럼 제가 이 정보력 얘기를 하면서 이걸 왜 보여드렸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학생들이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정시전형은 수능에서는 재수생들이 너무 강세이고 수시 교과 전형은 그쵸, 명문대에서는 문이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부를 얼마나 잘 채울 수 있느냐, 우리 아이가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성적으로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이건 우리 학생들이 혼자서 이걸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이 어려운 거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이걸 하겠어, 저걸 하겠어, 이 과목에서는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과목, 저 과목, 저 과목 여기에서 적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대학에 어필할 거야.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활동을 기획하는 아이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애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렇게 잘 채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활동을 굉장히 잘 챙겨주는 그런 명문고들이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돼 있고 선생님들도 정말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했던 활동들을 생기부 기록으로도 신경 써서 적어주시는 그런 학교에 간 아이들일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런 이제 잘 챙겨주는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같이 준비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런 지원이 없는 학교에 비해서는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생기부가 조금 더 풍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일반고에서도 우리 학교의 유망주들은 선생님들께서 좀 신경 써서 챙겨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상위권들 위주로 학교의 소수만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서 다양한 활동들을 추천해 주시고 설계해서 이 아이들의 생기부를 잘 채워서 우리 학교에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런 경우에는 대다수의 우리 자녀들은 들러리가 됩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학종으로 밀어주지 않고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제 부모님의 정보력이죠. 이 부모님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우리 아이들은 3년 동안 이런 전략을 갖고 이 어떤 과목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딱 전략을 세워주고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모님들께서 암만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교과 내용에서 뭘 배우고 어떤 연계 활동을 해야 되는지 다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거는 소수의 경우니까 나는 이런 부모님들처럼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 지원해 줄 수 없어 라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가의 컨설팅을 꾸준히 받는 아이들이죠. 이 사교육 열기가 높은 곳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현 생기부 컨설팅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받는 경우들이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고요.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지난 활동을 점검하고 다음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거죠. 이런 컨설팅들은 굉장히 고가인 경우들도 많고 오프라인의 일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극소수의 경우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혼자서 잘하는 학생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드뭅니다. 서울대에서도 이런 학생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생기부를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학종에 부합하는 극소수의 학생들일 겁니다. 물론 이 어머님들이 학교를 다니시던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학교 자체에서 여러 활동들을 만들어주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나한테 의미 있는 활동이 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수의 아이들만 정말 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활동을 100% 활용해서 이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 90% 이상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기부가 뭔지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정신없이 챙기는 경우들이 많고 이것저것 한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생기부를 바라보면 별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되면 난 학종은 안 되나 보다. 난 교과로 가야겠다. 난 정시나 가야겠다. 라면서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은 고가의 컨설팅 시켜줄 여유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그런 정보도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에서 그렇게 잘 지원을 해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대학 가기 틀린 건가? 좌절하실 필요는 아직 없고요.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와줬으면 우리 애가 달라졌을까? 이런 자책을 하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종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제도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부작용이 지금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90% 이상의 대부분의 학부모님께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아이도 잘 발맞춰 나가야 되겠죠? 지금 이런 과도기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소수들만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어머님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알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죠? 반대로 똑같이 우리 아이들도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걸 미리 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이 알고 계셨던 상식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거는 국영수 선행이죠. 선행 열심히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가서 성적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간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제 국영수 선행은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가 생기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 전략도 미리미리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진로도 정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아이의 성향, 어떤 부분에 적성에 맞는지, 어떤 진로로 가기를 희망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기부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도 좀 찾아보고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한 선배들의 실제 생기부 내용이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과목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활동,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읽으면 좋을 책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부 교과는 뭐고 정시는 뭐고 이런 기본적인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전면 적용될 고교 학점제는 무엇인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어머님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숙지를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다 알고 챙기냐, 그런 이제 걱정이 지금 막 스물스물 올라오실 텐데, 저희 스터디코드 채널에 생기부와 관련된 영상들만 찾아보시더라도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고생하시지 말고 앞으로 저희 채널에 업로드되는 그런 영상들을 하나씩 찾아보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생기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 입시가 어머님들 공부하실 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활동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굉장히 실수를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필요한 그런 정보력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들의 영상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막막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생기부라는 게 사실 학생 개개인별로 딱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보가 부족해서 다른 소수의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이미 지원을 받고 조력을 받아가지고 잘 챙기고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안타깝고 그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 학생들과 1:1 컨설팅을 통해서 이 생기부 3년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적어도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몰라서 좋은 대학의 목표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게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런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비용도 훨씬 저렴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1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전략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공부까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 혹시나 혼자서 어머님들께서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기부를 어떻게 하면 잘 채울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그런 전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략, 계획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 자녀들의 노력이 100%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어머님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컨텐츠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잘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어머님들이 겁먹고 불안해하면 그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어머님들 겁먹지 말고 잘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정말 의미 없습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나요? 이런 질문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잘 나온 학생대로 내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또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중3 때 내 성적이 이 모양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역전이 할 수 있을까? 중학교도 이 모양인데 고등학교에 가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면서 각각의 위치에서 나름 지금 성적의 의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 질문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성적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치만 한 가지 덧붙일 말씀. 그래도 남은 공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 뭔 꼰대 같은 소리냐. 성적 반영도 안 되고 성적도 안 중요하다면서 뭘 왜 공부를 하라는 거냐. 학생이면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냐.
그런 거 아닙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이라면 내신 성적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이제 내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내신 성적, 중학교 내신 성적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성적을 봐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학교 성적이 낮다고 대학교 입시에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공부를 하라고 했을까요? 성적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성적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폭락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급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한 학기 정도 동안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험을 어떻게 임하느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여러분들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남은 학기에 어떻게 공부를 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만 딱 잡고 남은 한 학기 공부를 하시면 고등학교 시험을 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시험 경험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이 이제 피 터지는 경쟁이에요. 고등학교 내신은 바로 이제 대학 입시에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긴장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중학교 때 내신 시험 경험을 제대로 못 해봤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단 이제 수치적으로 몇 번 안 돼요. 시험을 몇 번 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경험 자체가 적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중학교 시험에 이제 정말 긴장감을 갖고 몰입해서 경험하는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시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시험 계획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면 실패해 본 경험이 없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내가 밤을 몇 시까지 셀 수 있느냐, 몇 시까지 내가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냐, 내 집중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 한 번에 여러 과목을 시험 볼 때 어떤 전략으로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나한테 가장 잘 맞느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몸으로 이제 경험을 딱 체득하고 있었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부터 시행착오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험들이 제대로 없다면 올라가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고1 시험을 망치게 돼버리면 한번 기록된 성적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 빵점 나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가짐 자체는 내가 100점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100점을 맞으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내 성적이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실제 밤도 새보고 하다가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됐을 때 졸음이 오는지, 내가 졸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깨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다 해보셔야 고등학교 이제 실전에 갔을 때 나는 이 암만 이 커피를 마셔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하식스가 맞구나.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바로바로 시행착오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시험 경험을 위해서라도 남은 내신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수업과 학교 생활에 임했느냐입니다. 이제 중학교 때까지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 주도적으로 또는 이 학원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태도로 해서 좋은 성적이 이어지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이제 웬만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잡아주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학원도 다닐 시간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고 학원으로 커버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실제 성적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이 많은 과목을 어떻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본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이 중학교 3학년 이 기간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태도를 이제 훈련하는 그런 시기로 잡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공부도 공부지만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생기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생기부에 좋은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학부모님이 학교 수업에 가가지고 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저런 활동을 해야 되고 해줄 수도 없고 학원에서도 이 학생들의 개별화된 그런 활동들을 일일이 잡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에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깊이 있게 파고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하는 훈련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수행평가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생기부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겁니다.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을 해서 전략을 완전하게 딱 잡아서 올려보내요. 근데 난 발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전략은 완벽한데 막상 이 활동을 하려니까 해본 경험이 부족하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전략을 갖고 미리미리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전략을 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실전에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미리 훈련할 수 있다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뭐 수행평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활동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는 그런 태도를 남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하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활동을 하고 좋은 생기부가 기록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부 방법적인 측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까지는 암기만으로 웬만큼 성적 여러분들 꾸역꾸역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또는 시험 임박해서 진짜 벼락치기 초치기 해서 정말 간신히 점수 맞춰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본인이 체감적으로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목에 차가지고 시험 임박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평소에는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단순 암기로 벼락치기로 내가 성적을 받아왔구나.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반드시 성적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계속 유지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렵고 양도 많고 단순 암기로 벼락치기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다면 공부 방법까지 점검을 해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험 경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이 중요하진 않지만 남은 시간, 남은 시험 100점을 받는다는 마인드로 계획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공부도 하시고 학교 생활에도 임하셔야 공부도 공부지만 나중에 생기부 활동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챙길 수 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 암기 중심으로 벼락치기, 초치기로 해왔다면 고등학교 방식으로 공부 방법도 전환을 하셔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험, 성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적 관점에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걸 잘 피드백해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실제 몸으로 그런 경험들을 훈련을 하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반드시 지금 성적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지되거나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다. 그걸 잘 명심하시고 남은 시간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여기 여러분이 지금 나는 A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목표는 중학교 때는 100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 것들도 2학기 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제가 좀 하나만 딱 더 붙인다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까 벼락치기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받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날 복습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수학은 오늘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복습해놔야지. 그다음에 과학은 어느 정도까지 개념이 이해해놔야지. 매일매일 공부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복습해놓는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시험 때 이제 다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공부 플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아마 나만 3학년 2학기 때 동안에는 좀 시험 기간에 막 몰아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평소 기간에 어떻게 복습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도 좀 지도를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더 확실히 안정적인 내신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 아까 자꾸 이제 채팅창에 자사고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자사고 가실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사고 가시면은 내신 경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일수록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부가 되게 확실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들에 대한 루틴을 잘 갖고 가신다면은 고등학교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복습하시는 것도 좀씩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평소 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언급한 영상이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내가 서울대에 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업로드 해둔 영상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수업에 임하는 거,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습 수업 복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그 영상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로 결정이 안 된 친구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진로가 없으니까 목표 대학이나 전공이 아직 없어서 고민입니다. 학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예비 고1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렇죠. 지금 예비 고1이라면은 네. 진로가 없거나 이제 목표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는 괜찮습니다. 정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신 거 보니까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없다면은 그거는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찾으셔도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은 학교에서 특히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구성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거를 막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끝까지 잘 안 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자유전공 부분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는 자유전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주 진로를 깊이 있게 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계열에 관심이 있어 정도만 1학년 때까지 찾으신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고등학교 올라가셔도 이제 여러 가지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이라든가 책을 좀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에 오는 친구들한테 항상 권하는 사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은 거기 안에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대학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 과목을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강의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다운시켜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천천히 여러 가지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궁금증이 생기는가 아니면 저기서 더 알고 싶은 뭔가 호기심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민감하게 캐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가 없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내가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 잘 드러난다면 이제 좋은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으니까 나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지 말고 나 지금 없으니까 나는 이런 고민도 했고 저런 고민도 했고 이런 고민도 했어.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깊이 있는 활동도 해봤어.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활동들을 했어. 이런 것들이 다 좋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잘 모르겠는데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나중에 좋은 기록이 하나도 없을 텐데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찾아가는 과정을 생기부에 잘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전공이나 무전공 입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로가 없는 학생들은 그런 분야로 이제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도 진로가 없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자율전공 이런 학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저희가 전략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비효과님이 고려대 입학처 방금 구독했다라고 하시는데 네. 유튜브 채널 말고 홈페이지입니다. 예, 홈페이지 안에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진로 활동 관련돼 갖고 이번 컨설팅 내에서 되게 많이 준비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진로 활동이 2학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3학년 때는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된다를 흐름을 가질 수 있게 맞게 해서 진로 활동을 이렇게 알록달록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예, 모습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한번 컨설팅 프로그램 통해서 진로 활동뿐만 아니라 동아리 자율 활동까지도 다 도움이 받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과 진로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놓고 너 뭐 되고 싶니?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도 이제 대화하기 싫으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좀 조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제 어디 이제 집에서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얘가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냐를 잘 관찰하시고 이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어떤 활동들을 경험을 시켜주신다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게 유망한 직업 같은데 이건 어떻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애들도 이제 잘 안 듣습니다. 돈 많이 되고 안정적인 거 이런 거 좀 지워버리시고 얘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갖는지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대학별로도 학생들 진로 진학 관련돼 갖고 탐색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강좌들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중고, 중3, 고1 학생들 초청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토요 과학 공개 강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되는 핵심 분야부터 해갖고 다양한 힘도 있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학생들한테 진로 선택이라든가 과학의 기본적인 흥미를 가르쳐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 고1 학생인데
수시로 대학 가고 싶은데 학생부에 뭘 적어야 대학에서 원하는 전형일까요? 학생부에 뭘 적어야 대학에서 원하는 생기부일까요? 네. 자, 이 질문도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지금 여러 번 언급했어요. 대학에서 원하는 생기부 내용을 보면은 이 학생이 어떤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학생이 학교 수업에서 다 하는 활동이 아닌 이 학생만의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위에 제가 보이는 요 과정이 생기부에 기록되면 좋습니다. 자, 동기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듣다가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궁금한 거를 찾아서 해결해 보는 거. 활동을 하다가 책을 읽다가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를 찾아보려는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들이 다 동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해가는 과정에 아까 자기주도성 있잖아요. 네. 그 자기주도성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계획을 짜고 방법을 찾고 책을 읽고 이 과정을 거쳐 나가서 탐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보여지면은 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물로 내가 뭘 알았어. 그리고 뭘 깨닫게 됐어. 그래서 뭘 필요성에 대해서 막 이제 감동을 받았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더 해봐야 그렇지 하는 후속 활동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 아주 좋은 생기부 구성이 됩니다. 네네. 자,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선생님한테 관찰이 안 될 수도 있고 글자 수의 부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기록이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도 입학사정관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대한 이렇게 활동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반영될 수 있게 생기부를 기록하는 시기에 선생님과 같이 잘 소통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생기부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고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이것도 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보고서를 많이 제출하게 돼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꼼꼼하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도 네.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이 내용을 요약합니다. 제가 동기는 이렇고요, 과정은 이렇게 했고요, 결과는 없고 그래서 후속 활동으로 뭘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베이스로 보고 보고서를 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보고서를 읽으실 수 있고 나중에 기록하실 때 그걸 베이스로 기록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거 내실 때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요약하는 부분들을 요 동기, 과정, 결과, 후속 활동으로 제출하시면은 선생님이 일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문장 만드시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덜어드리는 거니까 활동의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 이제 생기부 컨설팅 진행을 할 때 이 네 단계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보고서까지 요약을 해서 드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활동을 하든 학교에서 시키는 거야. 그래도 동기를 어떻게든 찾아보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학교에서 시키는데 그 다음에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이 사고의 틀을 갖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생기부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제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저는 궁금한 게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기부를 잘 만드는 친구들은 네. 그럼 궁금한 게 되게 막 이렇게 속 붙여갖고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쵸. 쥐어 짜야지 나옵니다. 네. 궁금증, 동기는 쥐어 짜야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사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꼬리를 물어갖고 계속 이 활동이 이어진다면은 그게 정말 최고의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미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이 네 단계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미리 이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면 그래도 학교에서 뭐라도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수행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뭐 소풍을 갈 수도 있고 뭐 수학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뭔가 활동을 할 때 내가 스터디 코드에서 이 네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실제 활동으로 이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활동이 있으면 내가 어떤 동기를 끄집어보면 좋을까? 이걸 하면 내가 어떤 다른 활동으로 또 확장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남은 중학교 생활을 활용해서 이 생기부 선행을 하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생 안 해오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뭔가 활동 다양하게 하려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지금 활동하는 게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록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대학교에서 중학교 생기부를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활동을 연습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신다면 남은 6개월 동안 그 시간들이 고등학교 생기부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오늘은 중학교 상위권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성적 높으면 무슨 고민이냐라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공부들과 지금까지 치렀던 시험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미 중학교에서 상위권인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행을 이미 많이 나가고 있을 거고 이 선행도 잘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고민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요즘 대입에서는 이 성적만 높다고 좋은 대학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기부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막막해하고 걱정하시는 이 상위권 학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을 받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지금 공부는 잘 대비를 하고 있는데 선행은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생기부 활동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잘 챙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 이 학부모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보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접하게 될 이런 학종과 같은 입시 전형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챙겨야 하는 생기부에 대한 정보는 일단 물리적으로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뭐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직관적이고 하면 바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들이 이 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행을 대비하는 학원들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예비 고1 대상으로 생기부를 준비하는 학원 주변에서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생기부는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하는 거지 뭐 어차피 그거는 선행으로 대비하기도 어렵잖아 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국영수 선행부터 시키자 라는 마인드로 지금 예비 고1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이것 자체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학원 사교육에서도 이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공급도 별로 없는 겁니다. 특히 내년부터 입학하는 우리 중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뀝니다. 그만큼 그쵸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생기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 정보 찾기도 어려운데 이 선행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선행 물론 중요합니다. 선행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생기부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이 생기부는 어떻습니까? 한번 기록되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생기부에 기록되기 위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망가져버린 생기부를 백업하는 방법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대비를 해서 그 지난 망가진 생기부의 마이너스 점수를 플러스로 보완하는 것 뿐이에요. 망쳐버린 거는 이미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1학년 올라가서부터 내가 어떤 활동을 할지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1학년에 올라가서 어떤 동아리에 들어야 되는지, 수업 시간에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1학년 1학기를 날려버리면 소중한 6분의 1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6분의 1만 날려버리면 다행이죠. 1년치를 그냥 날려버리고 2학년이 돼서야 부랴부랴 생기부를 챙기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부를 미리미리 좀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중학교 상위권들의 고민이 틀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 개별화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생기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다고 한들 국영수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학생 특성에 맞게 내가 활동을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학생이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어떤 학과에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고 내가 추가 활동은 무엇을 하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학생 개별화된 그런 플랫과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의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명확하게 설정을 했다면 그 진로에 맞게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활동을 해서 생기부를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지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종에 대한 정보, 생기부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한테 맞게 개별화된 플랜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물론 일반적인 정보라도 갖고 있으면 아무런 정보 없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그 계획까지 세우고 올라간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은 뭐냐? 물리적인 한계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화된 플랜과 로드맵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 개별화된 1대1 상담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파악해서 이 학생에게 딱 맞는 플랜이 제시됐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 학종 생기부를 대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이 학종 생기부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직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전문가를 저희가 수소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학구열이 높은 도시에서 그런 학종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기에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생기부나 학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재학생들 위주로 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1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 만약에 이걸 찾았다고 한들 1대1 컨설팅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일반적으로 1시간에 수십만 원에 육박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런 물리적으로도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자, 이런 걱정과 어려움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치동과 서초동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나는 선행도 잘했고 고등학교 공부도 잘 따라가서 성적도 높은데 이런 생기부나 학종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데를 가지 못해서 좌절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미리 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역량과 상관없이 이런 결과에도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전국의 어디에서 있던 어떤 지역에 있던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리고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의 가격으로 이런 생기부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학생에게 개별화된 그런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생기부를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 막연하고 암만 수소문을 해봐도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대안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권이 아니면 필요 없나? 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생기부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몸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생기부에 대한 전략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신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기부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생기부에 대한 고민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만큼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만큼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공부에만 몰입해서 집중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신 성적도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수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내신 준비하랴, 수행평가하랴 이것저것 참여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서 고등학교 내신을 벼락치기로 준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딱 전략을 세우고 간다면 남들이 우왕좌왕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쏟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생기부가 뭔지 그 입시 정보를 획득하고 나에게 딱 맞는 전략을 미리 수립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꼭 알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열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무엇을 선행해야 되느냐, 수학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으실 텐데 이 선행 말고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비고일 학생들이 교과목 선행에 앞서서 꼭 해야 되는 것 3가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걸 잘 듣고 앞으로 잘 대비를 하시면 고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고등학교 공부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입시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중학교에서는 내신 시험만 잘 보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치르는 시험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자, 왜 다양해지느냐? 대학교에 입학할 때 다양한 입시 전형이 있거든요. 수능으로 평가받는 정시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내신 중심으로 평가되는 수시 전형이라는 게 있고 수시에서도 성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라는 것이 있고 생기부를 많이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이외에 뭐 논술 전형도 있고 기타 다른 전형들이 있는데 이 전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각 전형에서 어떤 시험으로 나를 평가하느냐, 어떤 평가 요소로 나를 평가하느냐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던 수능이라는 시험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건 어떤 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지금까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생기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생기부라는 건 무엇이고 내가 이걸 잘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잘 알고 전략을 수립하고 올라가셔야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간 낭비 없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내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1학년 때부터 각 입시 전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은 어떠한지를 미리부터 잘 알고 전략을 수립해 둔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입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대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 생기부에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이 생기부를 보고 얘가 우리 전공을 공부하기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잘 선택을 했는지, 우리 학과에 왔을 때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잘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잘 적혀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다? 내 진로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거죠. 나는 어떤 학과를 갈 거기 때문에 동아리도 이런 동아리를 선택할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이런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고, 각 과목에서 내가 활동을 할 때도 이 진로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미리 수립할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하느라 바빠서 이걸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좀 여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뭐 다큐멘터리를 찾아볼 수도 있고, 책도 봐도 되고, 뭐 여행을 가볼 수도 있고, 관련된 유튜브도 찾아볼 수도 있고, 또는 어딘가에 견학을 가서 누군가를 만나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볼 수도 있겠죠. 여튼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잘 해둔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들을 쭉 뻗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동아리 선택을 할 거고요. 선생님과 진로 상담도 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활동, 공통된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명확한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딱 집중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 동아리도 뭔가 딱 집중된 동아리가 아니라 애매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목표를 갖고 활동을 착착착 하는 학생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뒤처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생기부는 명확한 진로가 드러나지 않는 그저 그런 생기부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진로 정한다고 정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문 가질 수가 있는데 바뀌는 거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 진로에서 내가 저 진로로 바뀌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 과정이 잘 드러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딱 정한 그 목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대학에서도 잘 알 겁니다.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얘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학 학과의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그 깊은 배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뀌어도 괜찮아요. 지금 일단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만들어두고, 이후에 바뀐다면 바뀌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생기부 어딘가에 기록을 해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나 이거 하고 싶어졌어요 하는 것보다 깊은 고민이 드러난 진로 변경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 공부 방식 자체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걸 미리 바꾸지 않는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실제로 중학교 성적만 믿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추락하는 학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들 이런 경우에 노력이 부족했나 보지, 머리가 좀 덜 좋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대다수는 고등학교 공부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중학교 때는 별 볼 일 없는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은 물론 그들의 노력이 더 뒷받침된 것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의 공부법에 맞게 공부 방식을 잘 세팅하고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럼 왜 뭐가 달라지길래 이렇게 공부 방식을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중학교 공부법을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자면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대충 암기하고 문제 유형들 바짝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죠.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초치기, 양치기, 벼락치기를 해서 암기 베이스로 중학교 시험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다 됐어요. 왜냐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 중심으로, 벼락치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신 공부를 했어도 A등급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실 텐데 이 방식으로 그대로 고등학교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절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보다 공부해야 될 분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의 난이도 또한 굉장히 높아집니다.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암기로 접근을 한다. 전국에 한두 명 정도 있는 암기력 천재들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또한 그렇고 이걸 암기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 머릿속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학년 때 조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학년, 3학년 되면서 점점점 어려워질수록 여러분들의 성적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난 머리가 나쁜가 보다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암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암기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암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그 수많은 양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기 공부 방식은 버리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럼 이해는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저희 스터디 코드에 다른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반문. 근데 이 공부법 볼 시간에 선행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부법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교과 내용을 공부를 해야 그걸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학원에 가면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갈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가는데 그 내용을 중학교 때 공부 방식대로 대충 머릿속에 밀어넣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 암기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고 선행을 해야만 그 선행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부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스터디 코드 공부법 강의도 각 과목도 한 3시간 분량밖에 안 돼요. 빠르게 전환을 하고 선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공부법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한 일주 정도 시간을 잡고 내가 잘못된 공부 방식을 교정한 다음에 선행을 시작하시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행보다 여러분들이 우선 해야 할 것 총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가 대학에는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는지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진로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 방식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이 3가지 잘 준비를 하신다면 선행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앞서 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 차차 하나씩 잘 준비해 나가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공부에 대해서 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 지속적으로 업로드가 될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